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4월 30일 목요일 방송 지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월에 워낙에 좀 좋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월봉상의 30%의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 날에는 정리 좀 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빼면 4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뭐 유가도 급등하고 뭐 전쟁도 계속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빛날 수 있었던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한 달의 과정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5월 장세를 오늘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랑이 팀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최창림 매니저 1등 축하 박수 한번 드리죠. 오. 영시현 매니저 뭐 또 큰형으로서 또 네. 약간 좀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1월 달에 최찬희 매니저가 잘 갔다가 그때 스타트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제가 마지막 역전하면서 저도 좋았지만 약간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시장이 좋았어서 근데 그때 또 최찬희 매니저가 뭐랄까 그 익절을 좀 빨리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때 시장이 딱 올라오면서 역전했는데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최찬희 매니저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2월 달에도 좋았다가 좀 또 역전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네. 그 모습을 매달 보면서 진짜 이번 달에 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계속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3화이면 정말 좋다라고 계속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침 그걸로 1등을 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 그걸 해냈습니다, 네, 해냈어요, 진짜로. 진짜요. 네. 호랑이 팀이 다시 완장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습니다. 홍화준 매니저님 어떻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요거를 이제 또 뺏기면 안 되죠.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공원분투 했지만 우리 8분 매니저님들 중에 완장을 아직 안 찬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이제부터 좀 중심을 잡고 좀 제가 너무 회원들 수익에만 치중했나 봐요. 이게 아하. 방송을 너무 등한시했나 봐요. 너무 이제 네. 즐겁게 여러분들 종목이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양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저도 달에 각오가 좀 다르겠네요. 가정의 달 5월 달 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좀 전략을 또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5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5월 달은 뭐 딱히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악재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은 그 악재를 이길 수 있는 호재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냥 종목 장세 이번 달처럼 아마 이번 주처럼 아마 종목 장세가 5월 달 내내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 게임이 5월 달 내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최창림 매니저 축하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최창림 매니저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을 이렇게 우승자의 특권이죠. 정말 좋은 거예요. 치킨을 쏠 수 있다는 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샵 2034로 여러분들이 최창림 매니저님이 고생하셨어요. 혹은 앞으로 더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뭐 삼행시 이렇게 많은 메시지 보내주시면 최창림 매니저님께서 치킨을 오늘 뭐 한 몇 마리 가능합니까? 뽑히는 대로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네. 들어오는 대로? 네. 오. 괜찮으시겠어요? 언급하시는 대로. 그럼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네요. 적당히 해라 이렇게. 그럼 제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괜찮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하는 치킨 이벤트 일단 오늘 스타트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화제의 코너죠. 종목 살생부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를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확실하게 가려냅니다. 잔혹하지만 확실한 선택, 종목 살생부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살생부는요, 8개의 오늘장의 특징주를 가지고 살생부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부 매니저님들께서 이 종목 끌고 가겠습니다. 혹은 단기적으로 일단 쳐내야 될 것 같아요. 죽여야 될 것 같아요에 대한 판단을 네 분께서 아주 냉철하게 해주시는 그런 코너죠. 자, 그러면 오늘 살생부에는 어떤 종목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살생부입니다. 먼저 SK스퀘어, 한미반도체,
LS, 두산로보틱스, 산일전기, 세아메카닉스, 하이브, GS건설까지 8개 종목이 오늘 살생부에 등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장이 조금 쉬어갔기 때문에 약간 겉돌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심에 있었다가 여전히 시세를 내고 있는 이 종목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생부에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SK 스퀘어입니다. 오늘 흥미로웠던 게 하이닉스보다도 SK 스퀘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증권가에서 SK 스퀘어를 사면 이게 뭐 2배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SK 스퀘어가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대형주가 3% 갔으면 정말 잘 간 건데 그러면 이 종목 최창림 매니저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살립니까 죽입니까? 네, 살리겠습니다. 살렵습니다. 네. 사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넘게 갖고 있으면서 대주주 역할을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흐름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그랬죠.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거의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2%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쉬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 시장을 선점하면서 그런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지분 가치가 이제 상승하면서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업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이라든가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판단했을 때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주요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뭐 지금 코스닥도 약간 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구간에서 이 고점을 뚫고 지금 새로운 또 영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87만 원 7만 7천 원까지 찍고 지금 조금 반납한 모습인데 충분히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종목이. 물론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약간 쉬어갔듯이 월요일장에서도 약간 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기조는 변함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손절가도 잡는다라면 손절가는 72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목표가가 거의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4일 전에 첫 번째로 상승할 때는 무려 10%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죽일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에는 충분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가람 매니저님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스퀘어를 사면 하이닉스 2배짜리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뭐 비슷한 라인에 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예. 이 종목 또한 오늘 아침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빅테크 실적이 나왔었고 캐펙스, 특히 메탈을 중심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연되고 엔비디아로 이연되고 SK하이닉스로 이연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닿는 그 고리가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스퀘어도 살아남았는데 네. 한미반도체도 어떻게 살립니까 죽입니까?
무조건 살립니다. 아, 이거 무조건. 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반도체 업종들이 다 종목들이 올라갈 때 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좀 쉬었거든요. 음. 그 쉬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정말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올라가는 상승 속에 그 속해 있는 재료들을 보게 되면 하나씩 뜯어볼 때마다 아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동안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라갈 때 이제 좀 올라와서 조금 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들을 할 때마다 캐펙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하면 무엇입니까? HBM에 대한 TC 본도 장비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HBM 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하는 종목이고 이번에 2026년도면 HBM4 TC 본도 장비가 드디어 출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비가 납품되면 돈 들어오잖아요. 이제부터 실적이 점점점 올해 제대로 찍힐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고객사가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랬는데 마이크론까지 더해지면서 고객사가 이제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HBM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빅테크 기업 3개사에 모두 다 TC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더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너의 책임 경영이죠. 지금 자사주 그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에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거의 전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었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간다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번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부터 오너의 책임 경영으로 해서 그 자사주 매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트리거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 지금부터라도 혹시 없으신 분들이라면 더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이라도 차트 보면서 좀 세워드릴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30만 원 정도로 지금 돌파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33만 원 정도가. 근데 네. 거기를 한 번에 뚫었어요. 한 번에 뚫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깨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5일선과 10일선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일선에 한번 1차 매수하시고 5일선에 한번 1차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온다면 이제 10일선에 또 한 번 2차 매수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하셔갖고 이 장대 양봉이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이 훼손되지 않나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더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에 가치 가는 한미반도체 꼭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더 추가적인 상승 수익 걷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심플하네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이 붙었습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무조건 살렸던 종목이 LG전자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잘 가요? 잘 가고요. 네. 대원 아, 전선주 잘 가죠. 오늘도 갔습니다. 네. 계속 갑니다. 그래서 강시환 매니저가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HBM4 공급망 다변화 오너의 책임 경영까지 3박자가 완벽한 한미반도체. 제가 뭐 특징적 고르면서도 아무도 안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종목은요. LS입니다. 야, LS는 요즘에는 그냥 뭐 KS 마크 같은 거죠. 그냥 붙이면 오릅니다. LS 땡땡, LS 땡땡은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끝판왕. 뇌가 있는데 왜 다른 걸 사? LS가 또 이렇게 오늘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자, 전력하면 LS. 지금 시장은 전력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님. LS 살립니까 죽입니까? 자, LS는 살리고 가겠습니다. LS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근데 이제 살린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들어올 자리는 아니에요. LS라든가 전선 전력 설비 종목들은 진작에서부터 바닥에서 선점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조금 더 상단을 열어놔도 되는 구간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LS라는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장되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 사이클에 불이
들어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이 LS 말고도 뭐 LS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뭐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아니어도 뭐 산일전기라든가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LS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룹 내의, 그러니까 뭐 LS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 추가 건설에 대한 재료들도 있고 또 LS 일렉트릭에 대한 뭐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주가를 좀 더 키워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커지면서 이 전력 설비 전선주에 대한 흐름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불을 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잠깐 이야기 좀 풀어드리면요.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주봉상의 흐름들도 봐도 그렇고 일봉상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부담 영역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장은 차트의 흐름만 보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시장에서 이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뉴스들을 무조건 확인하셔라. 그럼 거기서 가장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제 나왔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웬만한 기업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LS라든가 뭐 일부 전선주들에 대한 전력 설비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이유는 결국 미국향 수출에 대한 미국향 매출에 대한 우리가 그 기대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자리예요. 그럼 그 재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수주로 반영되고 실적으로 연결된다라 그러면 저는 일시적으로 좀 이 조정 구간이 있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최근에 투자자들 매매 동향 자체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빼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관들이 뭐 하루 정도는 좀 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매수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자리이고 거기에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매도폭을 좀 키우는 척하더니 다시 매도폭을 축소시키면서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고점에 대한 약간의 차익 물량은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충분히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LS는 살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종목들을 뽑을 때 약간은 좀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은 다 좋은데 그렇죠. 주가 올라간 걸 보면 이걸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았는데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도저히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잠깐의 전제 조건을 달아드린 거예요. 종목 살생부에 제가 조건부를 달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였냐면 보유자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지 이거는 신규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그래도 살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이거 조금 낮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맞죠. 크게 먹는다 이런 그렇죠. 마인드보다는. 기대수익률이 조금 적게. 좋습니다. SK 스퀘어에 이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LS까지 뭐 비슷한 맥락에서 올라왔던 종목들 오늘 또 빅테크 실적 파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종목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모두 살아남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섹터를 조금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또 미국의 얘기랑 연결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뭐 젠슨왕이 아니라 뭐 딸이라면서요? 장녀가 왔죠. 딸이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뭐 LG전자가 엔비디아 수혜를 받더니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도 엔비디아향 로봇 수혜를 받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레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수혜로 이어질지 이가람 매니저께 판단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 종목은 오늘 처음으로 종목을 살리지 않고 죽이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 예, 왜냐면 제가 로봇을 제가 그렇다고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예. 로봇을 더 좋아하고 있고 이번 주에 매매해가지고 저도 뭐 SPG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좋아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요.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는 건 좋지만 네. 로봇을 보실 때 일본 거라면 좀 보시면 좋은데 일본 기업 중에 환학이라고 환하는 기업이 하나 좀 있습니다. 지금 환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발표 나오면 지난번에 이번 분기에 대한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상한가 찍었는데 다음 날부터 이 환학 종목이 정말 화가 나게 안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얘가 내려오다 보니까 로봇주가 더 일제 내려왔던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신고가를 갔던 날 한국의 로봇주 보게 되면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얘가 내려간 날부터 또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 안에서 이 화나이라는 종목에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 로봇주도 할 만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가 되면 국내에 관련된 로봇주도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재료가 붙은 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장녀가 한국에 와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만나고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아마 CES 2027에도 참가를 해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상업화는 내후년도에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랑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주가는 엔비디아 거 치고 그렇게까지 많이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만 올라가고 있지 뉴스가 또 안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내려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산 로보틱스도 조금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로봇주들은 보통 연초에 강하고 중중에 중간쯤 여름쯤엔 조금 안 올라갔던 경험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요? 이벤트 거리 자체가 연말과 연초에 많이 몰리는 로봇주기 때문에 지금 장세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에 더 붙지 않는다면 로봇주 시세는 조금 올라가다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벤트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미리 샀었고 올라오니까 모든 전체 기관들과 외국인 다 팔고 나가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악성 매물을 조금 더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는 더 눌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사신다면은 한 이상거래 눌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좀 음봉이 좀 아프게 나왔더라고요. 6% 상승이기는 합니다만 장 초반에 워낙에 강했던 모습이었고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뜻이겠죠. 그게 누군지를 딱 지켜봤을 때 지금 환하게 차트도 그렇고 로봇주 전반적인 이벤트 상황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이 조금 꼬여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또 이번 4월달에 그 포트에 또 넣어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수익을 또 30% 정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저도 지금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에 뭐 반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 그러면 네. 오늘 죽인다라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보유자 영역이지만 저는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엔비디아와의 장려와의 이런 컨택된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장 빠르게 잡아 들어가고 있는 로봇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인 설립과 미국의 실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시장에 이미 판을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중국 그 공급망을 배제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이 기술력들이 좀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시기에 딱 맞물려서 잘 나왔다. 다만 오늘의 음봉은 저는 약간 이벤트성의 소멸제로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일부 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 강세를 보였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빠졌으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벤트가 소멸입니다. 매도하셔야겠습니다 하겠는데 오늘은 전 종목들이 장 후반부에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말씀대로 월요일 날에는 좀 더 쉬어가는 흐름이 있더라 그래도 저는 오히려 매집 구간 이후에 저는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은근슬쩍 AS 겸 또 한번 또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근슬쩍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네, 반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참고로 네. 이런 구도 제가 원했던 거라서 그래요? 일부러 제가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연출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요. 대본이 틀을 다 아시는 거예요. 대본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제가 그 알아야 준비를 혹시 있어요? 네, 대본? 저도 받았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좀 세양 메커니스잖아요. 네. 그것도 로봇이잖아요. 그러네. 그 부분 대본 제가 갖고 있으니까 좀- 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 빼고 카톡방이 따로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이가람 매니저에게는 죽었지만 뭐 두 분 다 좀 단서가 좀 달렸죠. 앞으로 그대로 보낼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 종목 중에 하나가 죽었고요. 3개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종목이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4개 종목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서 예고드렸던 오늘 치킨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막 올려주시는 거는 안 들어옵니다. 후보로 안 들어오는 거고 샵 2034 문자 메시지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4달 만에 1위를 하셔서 3달 동안 2등을 하다가 4달 만에 1등을 하셔서 지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네, 최창림 매니저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꼭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치킨도 오늘 불목이잖아요, 불목. 예, 연휴 첫날 여러분들 치킨 함께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5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뭐 요즘 전력기기 좋은 거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 그 중에서 산일전기가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하고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해 냈습니다. 그럼 이 실적 앞으로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오늘 강하게 뿜어내고 조금 쉬어가게 될까요? 최창림 매니저님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력은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연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효율, 특수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좀 독점력을 가져가면서 지금 독보적인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7%의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들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블럼 에너지 체결한 503억 그쵸. 503억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공급 계약이 오늘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일전기의 매출은 대부분 북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에 대한 그런 수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렇겠네요. 상황이거든요. 예, 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산일전기가 지금 미국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캐파를 조금만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동사가 매출이 퀀텀 점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함께 계속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증권사들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들 뭐 NH라든가 SK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25만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차트를 보면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월요일은 조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리긴 살리는데 이 우상향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월요일은 약간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좋은 매수 타점이니까 그 부근에서 좀 내려오기를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일전기 저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블룸에너지 얘기해 주셨는데 간밤에 블룸에너지 무려 27% 폭등한 기업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도 개장 전부터 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뭐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거의 1픽이더라고요. 장비나 부품들 중에서 다 골라봐도 1픽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붙었다는 건 지금 죽일 때는 아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아까 또 대본이 있다고 하셨던 그 종목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이 종목 제가 알기로는 뭐 LFP, ESS 이쪽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로봇 모멘텀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과연 아까 두산 로보틱스는 죽었는데 네. 세아 메카닉스는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장. 네. 자, 이거 F부터 되나요? F도 안 될 걸요. 안 되죠? 예. 네. 무조건 종가 베팅 해야 될 종목. 월요일 날 올라갈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살립니다. 어떡하죠?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네.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거고 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정을 딱 받고 맞춰놨어요.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더 돌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좋은 소식 들리면서 그 상한가를 찍어놨고 예. 그 다음에 그 거래량 없이 눌렸다가 오늘 고점 돌파하고 거래를 턴 것 같은데 이게 아래에서 또 받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갭 듭니다. 갭 들고 요 윗꼬리 잡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잠깐 동안 단타로 하기엔 좀 좋은 종목이고 자 그리고 단타로 해도 좋은 종목이지만 앞으로 이게 단타로 하고 나서 좀 눌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일선에 한 번, 10일선에 한 번.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5일선에 한 번, 10일선에 한 번 해서 분할 매수 하신다고 한다면 세아 메카닉스 그러니까 5월달 저는 로봇이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달 로봇 우리 아까 전에 카톡방 로봇 얘기했죠. 네, 로봇이 5월달에 가기 때문에 세아메카스는 더 봐야 된다고 하고 우선은 5월달에 테슬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젠3를 일론 머스크가 상반기 안에 이제 개봉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지금 세아메카닉스의 그 다이캐스팅 그 부품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뭐랄까 각광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옵티머스 로봇의 다이캐스팅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8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추천드려 드렸던 한라캐스트도 그렇고 한국 PIM도 그렇고 이게 4월부터 시작됐지만 5월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자동차이지만 로봇에 대한 부품, 다이캐스팅 부품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아 메카닉스가 나왔지만 한라캐스트라든지 한국 PIM도 계속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 PIM이에요. 근데 한국 PIM은 또 다른 재료가 또 붙었긴 했지만 5월달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로봇에 대한 기운들이 저 5월달에 더 세게 붙을 거라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그러한 부품의 구조가 아까 전에 성하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산을 배제하게 된다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주목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같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세아 메카닉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날 올라갈 수 있겠고 그리고 눌렸을 때 매수하신다면 5월 달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게 살생부의 본래 목적이 그거거든요. 매일매일 저희가 살생부에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저는 이 음봉이 되게 아플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때는 무조건 단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뭐 장기적으로 봐도 계속 이 테슬라 붙어서 좀 더 갈 수 있고 세아 메카닉스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 여러분들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살아남았고요. 7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7번째 종목은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오늘 또 장이 조금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가던 종목들 중에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이브가 뭔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요.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었을까요? 성화준 매니저님, 살립니까 죽입니까? 네, 하이브는 무조건 살리고 가겠습니다. 네, 무조건 살리고 가겠고요. 사실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한 재료들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 시장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뭐야 라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실적이 적자가 나면 그거를 무조건 악재로 해석하지 마세요. 왜 적자가 났는지 그리고 다음 전망은 어떤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적 적자네 아유 큰일 났다 나는 매도해버리고 현금 챙겨야지 이러시는데 하이브는 그럴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기업상에서도 이제 기업 쪽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이번에 적자를 만들어낸 건 맞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일부 엔터 기업들은 이런 이 회계상의 이런 뭐랄까요 좀 시찰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신규 아티스트 IP를 좀 사오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또 신규 아티스트들을 또 신입으로 또 출격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들이 일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부 회계성, 일회성 비용이 일부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적자로 나왔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 영업이익은 585억 원, 전년 대비 170%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는 일회성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바닥 딛고 돌아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바로 하이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주가의 흐름들은 막연하게 이 BTS라는 이 아티스트의 이 복귀, 컴백 그리고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무언가 이 하이브의 대표 아티스트인 뭐 BTS가 어떤 뭐 음원 발매 이후에 뭔가 확실한 뭐 이 타이틀을 따냈다던가 뭔가 랭크에 올랐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하이브의 주가 또는 엔터주들의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하이브의 이런 경영권 쪽에서에 대한 일부 리스크가 좀 겹쳐 있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일부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중심을 보자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더 본격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부터 실적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BTS 물론 BTS가 이제 또 군대를 다 갔다 와서 컴백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세븐틴.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일부 멤버들은 이제 군대 갖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군대 공백기에 좀 들어가게 있습니다만은 유닛 활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븐틴, BTS 말고도 뭐 엔하이픈이라든가 르세라핌이라든가 또 최근에 지금 컴백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 뉴진스에 대한 나와요? 컴백에 지금 3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저는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들은 새로운 아티스트 또는 기존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인한 이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이 하이브가 이번에 이 실적을 내고 나서 또 공시한 것 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아티스트를 키우고 아티스트한테 나가는 그 재료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MD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티켓 파워, 티켓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져오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실적이 좀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고요. 차트 잠깐 빠르게 보면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게 되도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 기관들의 연속적인 순매수,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상업펀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외인들의 매도가 일부 이어졌을지언정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실적이 붙었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아티스트 IP의 파워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뭐 BTS 돌아오려고 뭐 광화문에다가 엄청 돈 많이 알겠어. 썼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을 수 있고 이제부터는 돈 걷어야죠. 예, 계속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조금만 거둘까요? 어, 엔터의 아버지로서. 네네네네. 네. 살짝만 거두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엔터 산업이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엔터의 아버지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4개의 그 빅 엔터사 엔터사. 있죠. 네. 하이브, YG, JYP, SM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개사가 합심해서 메가 콘서트 축제 그런 콘서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코첼라 그래요? 같은 거를. 오.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K-팝, K-컬처로 좋다. 지금 하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없어지면 아마 그 얘기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엔터 4사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밑에서 살짝 고개 들고 있는 하이브 오늘 거래량도 붙어줬고 아주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져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하시면서 코첼라, 미국의 코첼라 같은 예. 그러한 메가 그 콘서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중심의 최고의 콘서트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기대하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성화준 매니저께서 말했던 그 트리거 있잖아요. 엔터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틀 트리거 그게 아마 저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뉴스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의 엔터는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슬슬 날씨가 더워지죠? 페스티벌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뭔가 타이밍이 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이브는 살리고 가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습니다. GS건설입니다. GS건설뿐만 아니라 오늘 건설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트리거를 굳이 찾자면 이 투자 의견이 이제는 또 중립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많이 올랐다는 거에서 온 것 같은데 과연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도 이 투자 의견과 일치할까요? 살립니까 죽입니까? 저희 팀의 건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립의 관계로서 네. 저는 주기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이제 건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있는데 약간 본업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원전과 재건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도 그렇고 지금 해외 쪽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약간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한 번 지연되게 되면 뭐 다음 분기에 되지 않을까 싶지만 또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결국 확정이 돼야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수익성도 좀 회복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게 필요해지는 게 결국 건설 자체도 건자재가 자꾸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조금 훼손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차트 보게 되면
이 GS건설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현대건설일 것 같은데 현대건설 차트가 조금씩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20선을 이탈됐고 그 아래자리에 내려갈까 말까의 위치에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현대건설이 조금 이제 죽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다른 건설들도 조금씩 이제 고점이 막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코데스 건설을 보더라도 약간 간당간당한 위치를 좀 보이기 때문에 GS건설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좀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번 죽이면 끝인데 살아납니까? 네, 한번 죽이고 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아버님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요. 아, 건설의 그래요? 아버님 한번. 그렇죠. 건설의 아버지죠. 네, 사실 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지금 약간은 이제 좀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그리고 그 재건 테마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이 지금 뭐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의 수급이 이제 좀 전환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종목 살생부는요 단기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딩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가요 아니면 여기서 잠깐 내려놔야 될까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뭐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8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이 살아남았고요. 두산 로보틱스와 GS건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가야죠. 우리 최창림 매니저에 대한 응원 문구들 2개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153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최창림 매니저님, 이번 수익률 대회 1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압도적인 종목 전략으로 1등까지 거머쥐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역시 실력은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아, 뭐든 예. 만족합니다. 뭐 표정이 거의 그냥 오늘 생일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약간 좀 힘들게 해서 4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뿌듯하시군요. 네. 제가 2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개가 선정이 된 거고 네. 100개가 들어왔대요. 200개일지도 몰라요. 200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0101님. 요 문자 재밌습니다. 매니저님, 수주부문 연기였나요? 사마알미늄 수익률 1등 찍으시는 타짜! 본능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축하드려요. 라는 메시지 왔습니다. 타짜라는 별명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타짜. 네. 왜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타짜는 약간 뭐 도박 용어라서 좀 그런가요? 네, 아니 모든 오늘은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네. 이분께도 어떻게 치킨 한 마리 보내드려야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539님과 0101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치킨 한 마리씩 오늘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림 매니저가 사마 알미늄으로 지난달, 이번 달이죠. 아직 이번 달에 1등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로 이연되는 추천주입니다. 오늘 고르는 종목은 5월의 추천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추천주들 확인해 보러 바로 가보도록 하죠.